지금 나오는 영상은, 앞에 이제 수업을 처음부터 같이 듣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생명과학 1, 저는 김하나입니다. 생명과학 일단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앞에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못 들은 친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보면은 교재가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겉모습이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본교재고 하나는 부교재예요. 본교재도 보게 되면은 본교재 모습이 뭐 여기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펴보시면 3페이지 이렇게 피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칸들이 주로 되어 있어요. 칸이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면은 옆 페이지 부분에서는 내용들이 다 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용이 써져 있는 페이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채워 넣을 수 있는 그 페이지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 써야 되는 내용을 선생님이 이제 판서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보고 이제 판서를 해서 여러분만의 책을 만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뒤에 넘기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대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 수업 같으면은 선생님이 전부 다 풀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해 주고 질문 받아주고 할 텐데 그게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내용적인 수업만 쫙 진행을 하니까 그걸 다 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 풀어주는 문제들 그리고 안 짚어주는 문제들은 다 풀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이제 검사를 받고 질문을 하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진행하는 순서는 목차 보시면 앞에 맨 처음에 생명과학의 탐구 나오죠? 탐구 단원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세포 분열까지 정리를 해 줄 거고요.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니까 내용을 듣고 정리해서 쓴 다음에 그 다음 문제 풀고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해서 틀린 거 체킹하고 그 다음에 수도패 놨다가 다음 과를 듣고 다음 과를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게 한 3번 정도 들을 분량 정도가 될 거예요. 단원 진행하는 게. 그러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먼저 생명과학의 이해부터 바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의 이해 하면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자 보자. 맨 앞에 탐구의 종류부터 우리 공부를 할 거예요. 탐구의 종류.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배우죠. 첫 번째, 귀납적 탐구. 귀납적 탐구라는 게 나오는데 귀납적 탐구가 뭐냐? 간략하게 좀 이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원에 갔어. A라는 어떤 공원에 갔더니 그 공원에 A라는 꽃, 어떤 꽃이 예를 들어서 민들레 같은 꽃이 있었는데 어느 특정 부위에 있는 민들레만 싹 다 죽어 있는 거야. 민들레가 죽어 있다. 그지? 그 다음에 다른 곳에 갔어. 다른 곳에 갔더니 또 이번엔 뭐 진달래가 죽어 있었어. 그지? 그 다음에 또 개나리가 죽어 있었어. 얘네들 다 죽어 있네. 좀 죽는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다 죽어 있는 거야. 얘네들이 싹.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 거지. 민들레, 진달래, 개나리 얘네가 왜 꽃이 제대로 못 피고 다 죽었을까 생각을 했더니 공통적으로 얘네들이 햇빛을 잘 안 보이는 응달에 있었던 거야. 응달에. 그래서 얘네를 관찰을 했지. 지금 내가 뭘 했어?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관찰을 했죠. 일단 관찰을 하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서 뭐를 했어? 결론을 내렸어. 뭐라고 결론 내렸니? 꽃은 어때야? 햇빛을 받아야 잘 자란다. 자, 꽃은 햇빛을 받아야 잘 자란다 라고 이 현상들을 보고 내가 뭐를 했어? 결론을 내렸지. 그죠? 그럼 지금 뭐 한 겁니까?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현상들을 쫙 보고 그치?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어. 이게 바로 귀납적 탐구야. 물론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도 있어. 뭐 도구, 관찰이 될 수 있는 도구, 길이를 잰다면 자가 될 수도 있고 작은 걸 본다면 현미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밤하늘을 본다면 만원경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관찰하고 얘를 토대로 어떻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게 귀납적 탐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납적 탐구 말고 얘랑 비교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연역적 탐구.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위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한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줄게요.
자, 내가 공원을 가다가 아까 똑같이 민들레를 봤어. 근데 이 민들레가 시들어 있는 거야. 못 커. 잘 못 커. 그래서 얘가 도대체 민들레가 왜 시들어 있을까 하고 첫 번째 단계 의문을 갖는 거지. 그 의문을 갖는 단계를 문제인식 단계라고 해. 문제인식.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얘를 토대로 가만히 내가 봤더니 여기는 응달이고 여기는 양달이고 햇빛이 잘 못 들어와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의문적으로,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가설 설정 단계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나오지? 뭐라고? 햇빛 때문일 거야. 햇빛을 못 받았기 때문일 거야. 뭐뭐 때문일 거야. 해서 어떤 잠정적인 해답을 갖게 되는 단계죠. 그죠? 잠정적인 답을 갖게 되는 단계. 그게 가설 설정. 가만 봤더니 귀납적 탐구에선 어땠어요? 가설 설정 단계가 없었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방금 얘기한 가설 설정 단계가 없다. 왜 그럴 거야? 라는 게 없어.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연역적 탐구 같은 경우는 내가 왜 그럴 거야? 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 단계가 들어가거든요. 마찬가지. 귀납적 탐구는 그래서 가설 설정이 없을 뿐더러 실험을 하는 단계도 없습니다. 실험도 들어가지 않아. 자, 가설 설정 다음에 그럼 우리는 연역적 탐구로 돌아와서 다시 뭘 해야겠어? 실험을 해야겠지? 그 실험하는 단계 탐구, 설계 및 수행.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로 넘어간다. 자,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에서 알아야 될 용어가 좀 많아요.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잘 쓸 수가 있어. 탐구, 설계 및 수행 바로 이제 한번 예시로 이제 적용을 시켜볼게. 가설 설정 단계에서 방금 뭐라 그랬어? 꽃은 한 번 더 쓰네요. 햇빛을 받으면 잘 자랄 것이다. 왜? 잠정적인 답이니까. 결론이 아니라 니네가 생각한다. 잘 자랄 것이다. 라고 이제 가설을 설정을 했죠. 이 상태에서 탐구 설계. 진짜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자는 거지. 두 가지 실험을 할 거야. 자, 한쪽에 꽃을 심었어요. 거기 책 보시면 꽃 그림 있거든요. 그거 선생님이 그린 건데. 거기다가 예쁘게 이제 표시를 하시면 돼요. 노트 정리를 하시면 되고, 꽃이 양쪽에 있는데 한쪽에는 태양이 있어. 그 태양 귀엽지 않니? 선글라스도 끼고 있는데, 그지? 자, 태양이 있고 한쪽에는 태양이 없어. 여기 보니까 햇빛을 받으면 잘 자란다 그랬거든. 햇빛을 받으면. 그럼 햇빛을 받게끔 얘를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실험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실험군. 실험군. 그럼 그냥 햇빛 주고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왜 그게 아니라요? 햇빛을 줬거든? 막 클 거 아니야. 근데 야, 얘가 잘 자라는지 못 자라는지 몰라. 우리는. 왜 몰라? 어떤 애는 잎이 2개만 나도 되게 잘 자란다고 생각하고, 어떤 애는 잎이 되게 많이 나야, 더 많이 나야 잘 자란다고 생각한다고. 즉, 얘가 잘 자랐다 못 자랐다 구분을 하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잘 자랐다 못 자랐다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얘가 생각하는 요인을 제외한 한 실험을 더 해야 돼. 그 실험을 대조군이라고 해. 대조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대조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니? 대조군이 갖는 의미는 실험군의 결과에 타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험으로 다시 돌아와서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디다 쓸까? 여기 위에다 쓸게. 좀 공간이 좁으니까. 옆에다 쓸까? 자, 옆에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실험을 했잖니.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독립변인이라고 해. 독립변인. 독립변인? 아무래도 너무 좁겠는데?
이 위에다가 정리를 할게요. 독립변인. 지금 공간을 넓게 쓸 수가 없어서 독립변인. 영향을 주는 거야? 영향을 주는데 햇빛을 주고 안 주기 때문에 물론 햇빛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여기에 물도 주고 온도도 주고 거름도 주고 여러 가지 일단은 생장 자체에는 다 영향을 줄 수 있지. 그래서 똑같이 해줌으로써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할게. 이거를 똑같이 해준다 그래서 통제한다 그래서 통제변인. 통제변인. 그럼 변인을 통제하는 행위는 뭐라 그랬어? 변인 통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은 얘는 햇빛 있고 얘는 햇빛 없고, 그치? 다르게 해줘야겠지? 다르게 해준다. 우리가 임의로 바꿔준다. 그래서 조작 변인. 그래서 변인에는요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자, 똑같이 해주는 통제 변인, 다르게 해주는 조작 변인.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럼 다 똑같이 해줄 거야. 여기다가 그림에, 책에 나오는 그림에 표시를 해서, 그럼 햇빛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조작 변인 써주고, 그치? 조작 변인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변인들을 거기 보면은 물 뿌려줬거든? 분무기? 거기 써 그림 보이니? 거기 보이지? 걔는 뭐라고 써주면 돼? 이 분무기 똑같이 해주는 거. 얘가 통제 변인이야. 그럼 통제 변인은 뭐? 햇빛 말고는 거름, 온도, 뭐 식물의 종류 여러 가지 다. 햇빛을 제외한 모든 애들은 다 통제 변인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 되지? 자, 그러면은 이제 변인의 실험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잘 자라, 못 자라 결론을 봐야겠어. 그 결론에 해당하는 것을 종속 변인이라고 그래. 종돼 있다, 속해 있다는 거죠. 종속 변인.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 요인, 변인의 말뜻을 잘 구분을 하셔야 이제 실험을 볼 때, 실험 문제나 실험에 관한 시험을 볼 때 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잘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방금 뭐 했어?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했어. 자, 근데 잠깐 가설 설정을 한번 볼게. 가설 설정을 보면 꽃은 햇빛을 받으면 잘 자란다. 우리가 방금 했던 실험에서 얘기했던 게 뭐가? 가설 설정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죠? 어디 부분에? 잘 봐봐. 꽃은 다시 햇빛을 받으면 잘 자란다. 그랬어. 햇빛을 받으면 그랬지. 여기서 뭐? 햇빛이 뭐였지 아까? 조작 변인이었지. 다르게 해주는 거. 그래서 얘는 조작 변인. 그지? 잘 자란다, 못 자란다. 결과에 해당하는 거지. 결과는 종속 변인. 그래서 여기서 특징을 하나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가설 설정을 보면은 가설의 문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설을 잘 보시면 조작 변인, 종속 변인을 구분해낼 수 있죠. 반대로 이제 여러 실험을 주고선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을 유추해서 가설을 한번 찾아보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탐구 설계 및 수행을 끝냈어. 우리 실험 끝냈어. 끝내고 나서 이제 봐야지 결과를. 그치? 그래서 결과 분석. 결과를 어떻게 분석해? 아, 얘는 꽃잎이 몇 개, 얘는 꽃잎이 몇 개, 이제 보는 거지. 근데 물론 사실 그럴 일 없겠지만 얘도 꽃잎이 4개, 얘도 꽃잎이 4개, 둘 다 정말 싱싱함, 막 이런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실생활에서는 안 일어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결과가 똑같아. 즉 내가 생각한 햇빛이 요인이 아닐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결과 분석을 해서 결론을 도출했더니 햇빛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즉 내 가설이 틀린 걸로 판명이 되면은 어느 단계로 돌아간다? 다시 생각해야지 뭐. 가설 설정 단계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한 결과가 맞았다면 결론에서 맞아서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죠. 일반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되죠? 자, 이게 귀납적 탐구와 연역적 탐구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일단은 설명은 쭉 했는데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 자, 먼저 책 보지 마시고, 필기한 거 보지 마시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귀납적 탐구다 그랬으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일단은 관찰을 해. 그치? 현상을 보고 그 현상들을 가지고선 뭐 하는 거야? 이래서 그런 거야. 쭉 현상 보고 결론을 내리는 거지. 그치? 현상과 결론이 있고, 연역적 탐구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가설 설정, 그 다음 뭐? 실험 설계, 즉 탐구 설계 및 수행 과정이 빠진다는 게 키포인트. 그치? 자, 그 다음에 연역적 탐구 볼게요. 연역적 탐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순서를 잘 외우고 있어야 돼. 일단은 카메라 보고, 아니 카메라가 아니지, 화면 보고 한번 외워보죠. 첫 번째 문제 인식 단계,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가설 설정 단계. 그치? 그 다음에 뭐였지? 이 가설이 맞나 틀리나 실험해야겠지. 실험, 탐구 설계 및 수행, 그 다음에 결과를 봐요. 결과 분석, 결론 도출, 일반화. 외워집니까? 일단 순서를, 틀을 잡고 계세요. 그 다음에 진짜 오늘 한 것 중에 정말 제일 중요한 용어들, 실험할 때 나오는 것들. 자, 어떤 실험의 영향을, 결과에 영향 줄 수 있는 요인을 뭐라 그래? 그렇지. 뭐라고? 독립변인. 독립변인. 그 중에서 똑같이 해주는 거, 얘도 다 똑같이 해주는 거는 통제변인.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뭐 해주고 얘는 안 해주고 서로 다른 거, 그거는 조작변인. 그죠? 그 다음에 이 실험이 끝나서 이 실험에 뭐를 봐야 돼? 우리가 결과값을 봐야지. 그 결과에 해당하는 거를 결론, 결과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종속변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변인들 탐구 방법을 다 정리를 하시고, 정리를 하고 책 보면은 나와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하고, 3페이지, 4페이지 보면은 괄호 넣기 문제랑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간단한 적용 문제를 선생님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반드시 얘네들은 정리를 하도록 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귀납적 탐구, 연역적 탐구는 이걸로 정리 끝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 한번 얘기해보죠. 두 번째 내용 정리할 거. 책을 보시면 뭐에 대해서 나오니? 생물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자, 생물 구성 물질 중에 크게 얘기를 할게. 뭐뭐 나오냐면 일단 물이 나오고, 그지? 그 다음에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주 영양소, 탄단지,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낼 수 없는 부영양소, 비타민, 무기염류.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핵산이라는 걸 배울 거야. 크게 4가지로 나눠서 공부할게.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물을 먼저 봅시다. 물. 지금 화학 시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물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요게 연관이 돼야 왜 생명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연계를 시켜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물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분자 자체가 전자가 한쪽으로 편중됐죠. 그죠? 그러니까 손을 잡고 있지 않은 전자,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비공유 전자쌍 뭔 말이에요, 선생님? 이런 생각 들면 그냥 간단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한 분자 내에. 이걸 극성 분자라고 한다. 첫 번째, 극성 분자의 성질을 갖는다.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물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화학적 특성을 쫙 나열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생물 문제에선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생물 현상을 아래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극성 분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극성인데 분자와 분자 사이, 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이 굉장히 세. 이 센 결합을 갖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수소 결합이라고 해. 수소 결합. 수소 결합을 한다. 자, 수소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소 결합을 하니까 얘네끼리 너무 친해서 안 떨어져. 액체에서 기체가 되려면 멀어져야 되잖니? 근데 잘 안 떨어져. 에너지를 많이 줘야 떨어져. 이거를 기화열이 크다고 표현을 할게. 자, 기화열이 크다.
기화열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비열이 크다 이 소리도 들어봤을 거야. 자, 이게 뭔 말인지 지금 뭐 화학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생물체랑 적용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러한 화학적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생물에선 도대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일단 극성 분자 먼저 얘기를 해볼게. 극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지. 그지?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좋아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좋아하고, 그지?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이온을 한번 들어볼까? Na, 나트륨 이온이 있다고 치자. 그럼 나트륨 이온을 중심으로 물 분자에서 어떤 부분? 플러스니까, 그치? 마이너스 부분, 산소 부분이 이렇게 둘러싸게 되죠. 이걸 뭐라 그래? 우리는 물에 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화학계에서는 수화현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오면 마이너스가 가서 붙으면 되고 마이너스가 오면 플러스가 가서 붙으면 되지. 그치? 그래서 극성 분자로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또는 다른 극성 물질과 잘 녹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뭐라고 하냐? 좋은 용매로 쓴다. 좋아. 좋은 용매니까 잘 녹잖니. 잘 녹으면 도대체 생명체한테 뭐가 좋을까? 일단은 녹이면요. 내가 음식을 먹었어. 음식을 먹었는데 내가 먹은 것 중에 몸에 안 좋은 성분이 있어. 근데 물에 잘 녹아 얘가. 그럼 내 몸에서 어떻게? 물에 녹여서 배출시켜버릴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좋은 용매면은 배출을 시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잘 녹아. 그럼 잘 녹아서 이동하기 좋잖니. 그래서 몸에 흡수시키는 데도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죠. 여기다 쓸게. 자, 첫 번째 뭐라고? 흡수를 하거나 나쁜 물질을 배출을 시키는데 유리하게 쓸 수가 있다. 되지? 자, 그 다음에 수소결합이 크다. 수소결합이 된다. 분자 사이의 결합이 굉장히 세다. 그 다음에 기화열이 세다. 기화열이 큰 거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막 열이 나. 몸에서 막 열이 나는 거야. 점점 아파. 아픈데 온도가 낮아져야겠지. 아니야. 아픈 거 말고 다른 예를 들어볼게. 되게 더운 여름이었어. 여름이라서 외부에서 너무너무 더운 열이 들어오는 거야. 열이 들어오니까 내 몸에서는 어떻게 돼? 36.5도를 딱 유지를 해야 되잖아. 같이 올라갈 수 없어. 근데 계속 열을 받으니까 내 몸은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얼른 어떻게 해줘야 돼? 낮춰서 원래 내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땀을 흘렸다고 치자 내가. 땀을 흘리면 물이지 땀이. 그 물이 나와서 어떻게 돼? 날아갈 거야. 액체에서 기체로 가. 근데 아까 뭐라 그랬니? 물 분자는 분자와 분자 사이의 힘이 되게 세. 즉 액체에서 기체로 잘 안 넘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치? 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 많은 열이 필요하다고. 그럼 내 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열을 액체에서 기체로 날아가 버리면서 어떻게 돼? 팍팍 많이 뺏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다시 보면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내 몸에 체온이 올라가고자 하면 땀을 흘림으로써 이 땀이 증발되고 내 몸에 있는 열을 빼앗아서 일정하게 체온을 유지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그래서 내용은 설명은 좀 길었는데 기화열을 정리를 하면은 뭐야? 체온을 유지하는데 되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열도 잠깐 설명을 할게. 자, 비열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고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지금 물리 시간이 아니잖아. 뭐 그람당 1도씨를 높이는 데 필요한 이런 말 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보면 비열은 고집이야. 고집. 예를 하나 들어줄게. 어떤 고집이냐면 우리가 이제 여름에 뭐 할 거야? 여름에 바다 갈 거야. 아니야. 그치? 썸머 듣겠지. 아닌가? 아무튼 여름에 바다를 가서 와 바다다 그러고서는 신발을 휙 던지고 막 뛰어간단 말이야. 뛰어갔는데 가면은 그 모래를 딱 밟을 때 느낌이 어때? 모래를 밟으면 뜨거. 그렇지. 그리고 막 뜨거워 그러고서는 바다에 폭 빠지면 어때? 굉장히 시원해.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 늘 보던 현상이지만 햇빛이 차별을 한 거야? 야, 바다는 너무 안 좋아해서 열을 조금 주고, 그지? 모래는 너무너무 얘를 사랑해서 막 열을 퍼부어줬어? 그럴 리가 없죠. 그죠? 햇빛은 똑같이 들어와. 같은 양을 주는데, 그지? 주는데, 모래는 어때? 약간 지고집에 없는 애야. 아, 이거 주는구나. 올라가야지. 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애고, 그지? 그 다음에 바다 같은 경우는 어떤 거야? 바다는 열을 아무리 주는 거야. 아무리 줘도 나는 뭐 별로, 난 고집 있어. 줄 때가 있거든. 그래서 온도가 잘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바로 비열입니다. 비열. 비열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고집. 생물에서는요, 간단하게 비열이 크다 그러면은 고집이 세다 생각하면 돼요. 온도 변화가 잘 없는 겁니다. 고집이 세니까 우리 온도, 우리는 무슨 동물? 정온동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잖아.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와도 안 되고 고집 센 애가 몸에 많으니까 일정하게 체온 유지하는데 훨씬 유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설명은 되게 길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하면 생물에서는 물이 왜 필요하다? 흡수, 배출을 하는데 유리하며 체온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다. 그 다음 화학적 작용을 한다는 얘기가 하나 나올 거야.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화학적 작용에서 가수분해, 우리 자꾸 이제 쓸 용어니까 지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가수분해, 그 다음에 탈수, 축합. 탈수, 축합 반응. 자, 이건 뒷파트에서 할 건데 지금 그냥 다 설명할게. 봐봐.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 가수분해. 무슨 뜻이야? 더할 가. 물을 더해서 분해한다. 이 얘기인데 아미노산을 예를 들게. 아미노산은 이따가 모양을 보겠지만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이거 NH2, 얘를 아미노기라고 부르고, 그지? 액성은 염기성을 띄어. 그 다음에 여기는 카르복식이라고 불러서 산성을 띄어. 어쨌든 뭐 아미노산 이렇게 생겼어. 아미노산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여기 똑같은 아미노산을 하나 더 그릴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반응을 해서 두 개가 붙으면 두 개다. 그래서 다이펩타이드라 그래. 이 아미노산들이 쫑쫑쫑쫑 계속 붙어서 이제 단백질이 될 거야. 근데 일단은 한 개부터 엮어야 여러 개를 엮겠지? 하나 엮는 부분을 볼게. 여기 보면 아미노산의 OH 부분하고 여기에 H 부분하고 손을 잡고 딱 빠져나가. 이때 OH 정리하면 H2O 물이지? 물이 빠져나가. 자, 비유를 할 때 이렇게 할게요. 친구랑 손을 잡아야 돼, 손을. 근데 내 손에 뭐 이런 게 들려있어. 아니면 뭐 가방이 들려있어. 가방이 들려있으면 손을 못 잡지?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 내려놓는 가방 이름이 뭐래? 물이래. 그치? 그래서 저 분자 애들이 손을 잡을 때 물을 하나 떨어뜨리고 둘이 손을 잡어. 그치? 이게 바로 가수분해야. 그러니까 분해를 미안합니다. 탈수 축합이죠. 거꾸로 얘기했네요. 자, 미안해요. 가수분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할게. 탈수 축합이라 그래. 무슨 말이야? 탈수, 물이 빠져나가면서 축합 두 개가 더해진다. 이 뜻이야. 탈수 축합.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형성이 돼? CONH.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딱 손을 잡게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방금 잘못 얘기한 가수분해, 가한다. 물을 가해서 분해한다 그랬거든? 밑에다가 자세히 그리기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게. 자, 두 덩어리가 있어. 우리가 단백질, 고기를 먹었어. 막 씹었어? 내려갔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또 분해를 계속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분해 효소 외우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분해하려면, 붙어있는 걸 분해하려면 아까 붙이기 위해서 물을 뺏었지. 그지? 그럼 야, 니네 헤어져? 이러려면 뭐 줘야 돼? 다시 뭔가 잡을 걸 줘야 돼. 그때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 물이 들어가면서 다시 요 형태로 갈라져 하는 거야. 그게 바로 가수분해야. 가수분해, 물이 더해져서 분해한다. 이거는 우리 생물에서
여러 가지 다 소화 현상들이 대부분 가수분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탈수축합은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 몸에서는 어떤 애들? 얘네들 저분자 갖다 다시 만들잖니. 근육 이런 거 만들잖아. 단백질. 그때 더해지는 거 탈수축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어쨌든 물 단원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물이란 녀석은 좋은 용매일 뿐만 아니라 체온 유지, 가수분해, 탈수축합 등 여러 가지 생물적 반응에서 사용이 될 수 있다. 관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영양소 할 건데 주영양소를 먼저 쓸게. 주영양소, 부영양소를 나누는데 뭔가 나눌 때는 그 기준이 명확해야 돼. 기준을 주영양소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애, 그지? 그 다음 부영양소는 암만 먹어도 에너지가 안 나오는 애, 이렇게 나눈 거야. 자, 주영양소 에너지 나온다니까 얼마나 나오는지도 이따가 나오겠죠? 첫 번째 탄수화물. 자, 얘네들 구성 원소, 뭐 기능 얘네들 간략하게 쫙 정리를 하면 여러분도 책에다가 선생님 기핑칸 이렇게 해놨지? 여기다가 정리를 하세요. 자, 탄수화물 있어. 탄수화물은 구성 원소부터 가자. 구성 원소 C, H, O 얘네들로 되어 있지. 그래서 구성 원소가 얘네기 때문에 먹고 나면 노폐물까지 같이 정리할게. 뒷단원 노폐물이 CO2, H2O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되죠. 노폐물 얘네들 나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원소는 CHO다. 두 번째 종류. 당이 하나 있어. 그거를 단당류라고 해. 책에 잘 정리되어 있을 거야. 표 한번 참고하시고요. 단당류가 있어. 당이 하나야. 예를 들면 포도당 또는 DNA의 당은 뭐라 그랬지? 그지? 디옥시리보스. RNA의 당은 리보스. 이런 식으로 당이 한 개 있는 거 단당류. 그럼 단당류와 단당류 손을 잡을 수 있겠지? 두 개 잡은 거를 이당류. 자, 여기 이당류. 이당류는 조금 자세히 할게요. 이당류에서는 꼭 외워줘야 되는 애들이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포도당은 다 하나씩 갖고 있어. 포도당은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다른 애들이 결합돼서 이당류가 세 종류가 이제 소개가 될 거야. 포도당이랑 누구랑 만나냐면 포도당이랑 만나면 엿당이라는 게 돼. 아, 외우기 싫다. 막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억지로 이제 좀 말을 만들었어, 선생님이. 봐봐. 유치하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다 이 방법으로 외우고 있을걸, 나중에는. 자, 포도당, 엿당이었어. 뒤로 가는 거야. 여포가 뭐예요? 여보, 그치? 여포. 그 다음에 김치, 요즘 최근에 겨울 되기 전에 김장 담갔잖니, 그치? 근데 뭐가 떨어졌냐면 젓갈하고, 그치? 설탕이 떨어졌다고, 진짜. 젓갈하고 설탕. 자, 볼게요. 미안합니다. 젓갈과 설탕 좀 사와.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은, 자, 뒤에서부터 가는 거야. 두 개는 여포, 젓갈과 설탕 좀 사와. 설탕은 이제 한 문장이니까 이쪽 끝으로 두고. 그래서 어쨌든 누구 더하기 누가 뭔지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뭐 외우는 방법은 맘대로고. 자, 그러면은 정리할게. 도대체 갈이 뭔가요? 갈락토스. 그래서 젓당. 젓갈 이게 아니죠. 어쨌든 말을 만든 거야. 젓갈과, 그지? 젓갈과. 그래서 과당. 설탕 좀 사와. 젓갈과 설탕 좀 사와. 김장당 보는데 떨어졌대, 얘가. 그래서 이당류는 이렇게 누구 더하기 누가 뭔지를 반드시 정리해서 암기를 하시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다당류가 있어요. 다당류. 마늘 다자예요. 한 개 단, 두 개 이, 세 개부터 몰라. 다 많아. 다 마늘 다자. 그치? 되게 많아. 얘는 세 개 정도 정리를 하면 일단은
식물성 세포벽, 식물의 세포벽 뭐라 그래? 셀룰로스. 셀룰로스가 섬유질이야, 섬유질. 우리 다이어트 하면은 섬유질 셀룰로스 많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살 안 찐다고. 근데 분명히 보면은 주영양소라고 그랬거든? 칼로리 나온다고? 어떻게 된 거야? 얘를 먹어도 우린 살이 안 쪄. 왜? 얘를 분해를 해서 이용을 해야 에너지를 내보낼 텐데 우리는 얘를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면 초식동물 같은 경우는 걔네는 풀만 먹잖아. 그지? 걔네는 이제 얘네를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죠. 자, 동물은 글리코젠. 글리코젠이라는 다당류 형태로 가지고 있고 식물에 한 번 더 식물에 얘는 세포벽이야. 세포벽. 얘는 그냥 성분에서 녹말을 가지고 있다. 글리코젠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세서 얘기를 하면 글리코젠. 자, 포도당을 우리가 어떻게 해? 얘 뭐니? 소장의 융털이야. 여기에 모세혈관이 있거든. 모세혈관에서는 지금 연관을 지어서 얘기를 하면 모세혈관에서는 어떤 애들 수용성 영양소를 흡수한다 그랬지. 수용성 영양소는 비타민 B, C. 그치? 비타민은 B, C. 그 다음에 포도당,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있었거든. 얘네들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쭉 가서 첫 번째 만나는 기관 이름이 바로 간이야, 간. 그럼 포도당을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분해를 했잖아. 포도당이 흡수가 돼서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는데 간으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간이. 왜요? 혈중에 존재하는 포도당은 혈당량이라고 하는데 0.1%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글리코젠은 뭐라고? 수용성 영양소가 포도당이 뭉쳐있는 다당류 형태다. 그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소화 개념 나올 때 다시 한번 그건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다당류까지 했고 당의 종류들 그람당 주영양사라 그랬으니까 얼마가 나오는지 볼게. 그람당 4kcal. 그죠? 4kcal가 나오게. 그 다음 얘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선생님이 책에 써놨는데 섭취량에 비해 몸의 구성 비율이 낮다. 이런 표현을 써. 자, 무슨 말이냐? 섭취량, 먹는 거. 네가 먹는 거에 비해서 몸을 구성해.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야. 헐, 그럼 다 내보내나요? 그게 아니라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수화물 정리됐고 여기다가 얘를 1번이라고 쓸게. 그게 낫겠다. 두 번째, 단백질 정리. 단백질 순서대로 똑같이 가요. 자, 구성원소 C, H, O, N. N이 뭐야? 질소. 그치? 질소 때문에 뭐가 나오냐? 노폐물로 CO2 나오고요. 그쵸? H2 나오고요. 특이하게 누가 나와요? NH3 뭐라고 읽어? 암모니아가 나와. 암모니아는 화장실 냄새잖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성이 너무 강해. 그래서 그냥 내보낼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간이라는 기관에서 요소로 바꿔서 내보내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럼 간의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됐어. 아까 뭐라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 준댔지? 이번엔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노폐물 정리됐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아미노산 먼저 그릴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미노산
아미노산. 탈수 축합 반응 얘기하느라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 보면은 자, 아미노산은 몇 종류? 20종류가 있어. 뭐에 따라서? 알킬기에 따라서 20종류가 달라져. 얘가 뭐가 붙냐? 탄소나 수소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20종류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여기 OH, 아까 얘기한 대로 얘네가 빠져나가 물 분자 빠져나가고 나면은 CONH 얘네가 남지. 중요한 거 얘네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얘네들 부분, 그죠? 그래서 단백질은 무슨 결합을 합니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거는 단백질의 결합이라는 말과 이어지는 거고, 그치? 일단 어떤 분자든 물이 빠져나가면서 손을 잡는 건 싹 다 펩타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되지? 이제 다 썼어. 밑에다가 좀 더 쓸까? 노폐물 했고, 기본 단위 했고, 그 다음에 칼로리, 그람당 4kcal가 나온다. 그치? 그 다음 얘는 뭐 하냐면, 일단은 머리카락, 그 다음 근육, 몸을 구성하죠. 몸을 구성한다. 기능. 그 다음에 또 몸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항체, 기억나죠? 항체, 항원을 묻는 밧줄. 그래서 몸의 방어 기능도 한다. 그치? 그 다음 효소나 호르몬을 가지고 있으니까 효소나 호르몬의 주성분이니까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해 준다. 누가? 단백질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를 하고 있네요. 됐죠? 그래서 일단은 2개밖에 정리 못했네. 주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자, 계속 가보죠. 세 번째, 지질. 지질은 일단은 지질부터 구성원소, 공통된 것, 지질을 3개를 소개할 건데 그 중에서 공통된 내용 먼저 할게요. 여기 보면 구성원소가 CHO 3가지 원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람당 9kcal가 나오고, 그치? 그 다음에 기능 같은 경우는 성분별로 조금씩 다르니까 따로 더 정리를 하죠. 첫 번째,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다리가 3개 달린 해파리 같이 생겼다. 그치? 자, 여기 보면 위에를 글리세롤이라고 하고 다리를 지방산이라고 해요. 자, 글리세롤과 지방산 3분자로 되어 있는 애, 얘를 중성지방이라고 합니다. 중성지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 하는 애야.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한다든지, 그치? 뭐 여러 가지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겠죠. 글리세롤, 중성지방. 자, 그 다음에 2번째. 얘는 이렇게 생겼어. 애들 맨날 머리꼬리 하는데, 그치? 얘는 인산, 꼬리는 지방산. 그래서 인산 부분은 뭘로 되어 있다? 물과 친하다. 친수성. 꼬리 지방산은 기름과 친하다. 소수성. 그죠? 친수성, 소수성을 다 갖고 있어. 얘를 인지질이라고 하죠. 인지질. 인지질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생체막을 구성한다. 생체막이 뭔데? 살아있는 애들의 막, 세포막, 아니면 뭐 미토콘드리아막, 이런 식으로 소기관막, 이런 애들을 인지질이라고 해. 여기 세포 한번 그려볼게요. 세포가 있어. 세포를 확대를 해서 봤어.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한 겹이야, 한 층. 그지? 근데 확대해서 보면 인지질이 위아래로 이중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 이중막이 아니라, 막은 무슨 막? 단일막이야. 뭐 세포막. 그치? 층은 이중층이야. 이중층. 이중막이 아니다. 다른 거야.
그거 조심하라 그랬고. 자,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고, 사이에 단백질들이 꼭꼭 박혀 있고. 그치? 그래서 인지질은 생체막의 구성 성분들. 그럼 얘네는 뭐? 단백질. 그치? 단백질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그 중에서 이제 얘는 어떤 물질들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네요. 그럼 물질이 통과하는 것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자, 세포냐, 세포. 세포에서 세포막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통과. 친수성일까 소수성일까? 그럼 대부분 친수성이래. 왜? 여기가 친수니까. 근데 보면은 친수성은 요만큼이고 지용성은 소수성은 이만큼이지. 그럼 이만큼을 뚫고 지나가는 게 훨씬 길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용성 애들이 그냥 뚫기가 그나마 좀 수월해. 지용성. 그리고 분자가 작은 애들, 저분자 물질들이 그냥 통과를 하고, 그럼 이 막을 통하는 애들은 뭐야? 수용성. 그치? 수용성 애들은 이제 막을 통과해서 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인지질은 어떻다 그랬어?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랬어. 그치? 유동성을 지닌다 그랬다. 그래서 실험이 있죠? 여기에 동글. 그치? 사람 세포에 동그라미를 갖다가 막 심어놨대. 세포막에. 그 다음에 쥐세포에 세모를 막 심어놨대. 두 개를 섞었더니 어떻게 됐어? 동그라미와 세모가 적절하게 섞여 있었대. 막. 무슨 말이야? 세포막은 서로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을 가졌기 때문에 두 개를 섞으면 이렇게 섞이는 게 가능하다. 즉 유동성을 갖는다. 그래서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이라고 하죠. 뭐가? 세포막이. 지금 세포막에 관한 설명 잠깐 옆으로 갔어요. 자, 이쪽은 지우고. 그래서 인지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콜레스테롤 같은 게 대표적이거든요.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책 참고하시고, 얘는 일단은 탄소고리가 4개라는 거. 탄소고리 4개가 기본적으로 공통구조 2이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는 성호르몬이나 아니면 부신피질 호르몬, 이런 호르몬의 성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지질의 종류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지질까지 그러면 정리가 끝났네. 자, 지질 같은 경우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부영양소 넘어갈게요. 이건 이제 주영양소, 그 다음 부영양소. 자, 부영양소는 별거 없었어요. 부영양소 2개 소개되죠? 뭐 있었어? 비타민. 그래서 얘는 비타민 결핍증, 이렇게 졸라맨 알아요? 옛날에 유행하던 걔처럼 생긴 걸로 이제 외웠었거든? 근데 이건 교육과정에 뭐 빠지긴 했어. 그래도 만약에 내신형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를 주게 되면 암기는 좀 하셔야겠죠? 수능엔 나오지 않을 텐데 일단 한번 그릴게. 결핍증, 졸라맨 이렇게 생겼거든? 너무 크게 그렸나? 자, 얘는 A야. A로 보이니? 비타민 A, 뭐? 야맹증. 야맹증 뭔데요? 밤에 안 보이는 거. 밤에 안 보이는 거 당연하지 않나요? 밤에 유난히 어두울 때 잘 안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비타민 C, 괴혈병. 얘는 입에서 피가 나는 거. 그 다음 D는 꼽추 알죠? 등이 휘는 거. 그쵸? 구루병. 그 다음 얘는 다리야. 다리 각자 써서 비각기병. 다리가 막 붓는 거. 그치? 그 다음 얘는 비타민 E, 애가 안 생겨. 애가 뭐야? 불임. 그치? 불임증. 이렇게 이거는 결핍증이고,
자, 이건 뭐 참고해서 그냥 한번 가볍게 보고, 비타민에서 내가 외우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은 구분을 해서 외우고, 비타민의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부영양소의 공통적인 기능이기도 하거든요. 부영양소는 소량으로, 작은 양으로, 그치?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해 준다. 그치? 몸의 기능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거 기억하고. 자, 수용성 비타민 먼저 정리할게요. 수용성 비타민 B, C, 비타민 B, C. 지용성은 A, D, E, K. 이거는 나중에 소화 단원 갈 때 되게 유용하게 도움이 될 거야. 자, 그 다음 비타민 갔으니까, 비타민 했으니까 무기염류. 무기염류는 가만 보면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칼슘이온, 칼륨이온, 나트륨이온 등등등. 보통은 무슨 상태?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해요. 이온 상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몸의 생리 기능도 조절을 해주고, 그치? 그리고 중요한 게 칼슘 같은 거 보시면 되죠. 칼슘은 뭘로 돼 있어? 뼈. 칼슘 하면 뼈 생각나지?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이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둬라. 자,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쫙 훑었어요. 훑었는데 영양소에서 사실 나올 만한 거, 여러분이 실수 잘하는 거, 꿀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게 궁금할 텐데 걔를 정리를 해볼게.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책을 볼게. 책을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몇 쪽이냐면 10쪽, 그죠? 본교재 10쪽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생명체를 이루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은 하고 얘기가 나와. 생명체 중에 제일 많은 건 물이야. 맞아, 물. 근데 어디서 많이 들리냐? 물은 무기물이야, 유기물이야? 그치? 무기물이잖아. 근데 유기물 중에서는 뭐가 제일 많아? 단백질이 제일 많아. 그래서 보기를 문제를 풀 때 조심해서 해야 될 게 얘가 유기물 중에 선지 아니면 전체의 선지를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구성원소는 산소, 탄소, 순소 여러 가지 구성원소와 비슷하다. 근데 생명체랑 지각이랑 구성 성분은 똑같은데 왜 다른 모습을 띠냐는 얘기죠. 그건 왜 그런 거야? 생물체는 뭐해? 그치? 이따 나오겠지만 물질 대사를 해. 그것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 자, 주영양소, 부영양소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야. 그거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으면 주영양소, 없으면 부영양소. 네 번째, 탄수화물은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그랬어. 주에너지원으로 쓰니까 몸에 남아있는 게 없다. 구성 비율, 섭취량에 비해 구성 비율이 낮다.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이거는 되게 좀 조절을 해서 좀 중요해서 쓰고 싶어. 생리 기능 조절하는 거랑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랑 이거 두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타민, 무기염류까지는 다들 잘 알아. 부영양소니까. 근데 뭐 잘 빼먹어? 그렇지. 단백질. 단백질은 왜 얘는 생리기능 조절에 들어가나요? 뭐의 주성분? 효소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되죠? 자, 그 다음 몸을 구성하는 거. 여기서도 주영양소, 탄, 단, 지 다 들어가고, 그치? 그 다음에 주영양소가 아닌 게 하나 들어가. 뭐가 들어가? 무기염류가 들어가. 무기염류. 자꾸 까먹으니까 뭐 생각해? 칼슘, 뼈. 되죠? 이거를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기억을 하는데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막 이제 보기 보다가 무기염류 딱 표시해놓고 몸을 구성한다 그러면은 헉 하고 약간 당황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함정에 잘 빠지는 것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하죠. 그죠? 탄수화물, 주영양소, 부영양소까지 갔어. 그 다음에 아까 뭐까지 간댔죠? 핵산이라는 거 하나 더 정리한댔죠? 핵산 할게. 핵산. 핵산은 종류가 두 가지야. 두 가지로 얘기해. 첫 번째, DNA.
자, DNA 어떻게 생겼어? 한번 그리자. 요렇게 마주보고 있어. 무슨 구조? 이중 나선 구조, 이중 나선 구조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고 얘를 확대해서 한번 볼게. 확대해서 보면 이쪽 먼저 인산당 염기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쪽 가닥도 염기 당 인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인산당 염기, 염기당 인산. 얘네들을 한 세트로 보죠. 인산당 염기. 이 세트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죠. 뉴클레오타이드.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는 이제 핵산의 기본 단위야. 자, DNA 그랬어. DNA. 뉴클레익 엑시드, 뉴클레익 핵, 엑시드 산, 핵산이거든. D가 바로 당, 디옥시리보스에서 온 거예요. 당의 종류는 디옥시리보스. 그지? 디옥시리보스였다. 그 다음에 염기 보자. 염기 정리. 염기 뭐 있지? A. 뭐라고 했었더라? 아데닌, 짝꿍, 티민. 그지? 아데닌의 짝꿍 티민. 이거 왜 두 개 있어요? 수소 결합을 두 개 하고 있어, 얘네들. 그 다음 C. 사이토신. 짝꿍 누구? G. 구아닌. 얘는 삼중 결합. 삼중 수소 결합. 되죠? 자, 염기 종류도 봤고, 당 종류도 봤고, 다 봤죠? 그 다음에 DNA의 기능은 뭐예요? 얘는 귀하신 몸이라 핵 안에서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아.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책에 표로 정리해놨을 거예요,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보고 정리해서 채워 넣으세요. 그 다음에 RNA는 이렇게 단일 구조야. 단일 구조. 한 가닥. 자, 얘는 정보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전달도 해줘. 왜? DNA가 안에서 안 나와. 안 나오면 어떻게 공장까지 갖다 주냐? 도면을. 그치? 얘 일종의 도면 아니니? 정보. 그치? 그러니까 얘를 갖다 주는 역할을 RNA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전달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 확대해서 볼게. 인산당 염기. 인산당 염기. 마찬가지. 얘는 당이 리보스. 그래서 RNA, 리보스, 뉴클레익 엑시드, 핵산의 종류. 그럼 DNA, RNA 두 개 얘기하는 거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 뉴타라고 불러. 뉴클레오타이드. 되지? 자, 그 다음에 염기 정리하자. A의 짝꿍, A 아데닌. 이제 이름 안 쓸게. 겹치는 건. 얘 짝꿍. 얘는 티민이 없거든. 그치? 뭐 있었어? 유라실, 우라실. 다 좋아요. 유. 그 다음 C 짝꿍, 삼중결합, G, 구아닌. 됐죠? 그래서 DNA, RNA까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애들을 싹 정리했어. 물. 그 다음에 주영양소, 탄단지, 부영양소, 비타민, 무기, 염류. 그 다음에 여기에 핵산까지 해서 4가지 다 정리가 됐죠.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 책에 이제 나온 글씨들이나 자세한 내용들은 잘 읽어보시고, 이 책의 특징이 제일 중요한 게 판서를 하고 쓰고, 그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워크북이라고 부르는 다른 책에 이거를 필기한 거랑 똑같은 페이지가 있어요. 워크북 15쪽 보시면요, 완전히 똑같거든요. 지금 수업을 듣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빈 종이에 딱 이걸 놓고 쭉 쓰는 거야. 생각나는 대로 써보고 그 다음에 내가 못 쓴 거는 색깔펜으로 정리를 하세요. 과탐을, 그러니까 특히 생물을 잘 올리는 방법 중에 일단 오답 줄이는 거,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답을 줄이고 모르는 거를 정리를 잘하면 굉장히 성적을 올리는데
빠르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워크북에서 보이는 괄호 넣기 있어요. 괄호 넣기, 뭐 9페이지, 10페이지에서 나오는데 이 괄호 넣기 문제는 학원에서 했었어. 수업 전에. 선생님이 수업하기 전에 일일 테스트 보는 것처럼 저번 주 내용을 쭉 쓰는 시간을 줬거든. 근데 이미 여기 다 지나갔으니까 지금 이거 방송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공부가 끝난 다음에 한번 쭉 외운 거를 채워 넣도록 해보세요. 우리는 3월 모의고사 전까지 가장 큰 목표가 짜잘한 것들을 다 암기를 하는 거야. 학기 중에 막 외우려면 힘들거든. 응용되는 문제 풀기도 바쁘니까 겨울방학 동안에는 반드시 외워야 될 거를 다 외우고 가. 워크북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꼭 3등급, 4등급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 유전이 안 돼요. 유전 때문에 등급이 안 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전 때문에 안 오르는 게 아니라 틀리는 문제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유전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이유가 2점짜리 실수를 안 해야 돼. 2점짜리를 다 맞추고 올라가는 게 이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전이라든지 특정 단원에 치중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그치? 2점짜리라고 나올 수 있는 거 쉽게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 짜잘한 암기사항, 이런 것들을 겨울방학 동안에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구나. 세포의 구조와 기능 나오죠? 세포 볼게. 세포 보면 일단은 기관들 막 내용 나오거든? 이제 주제를 잡아서 좀 하자. 일단은 선생님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첫 번째 식물세포, 동물세포.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 있는 거,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 동물세포에만 있는 것 나눠서 일단 얘네만 특징을 정리하자. 공통적으로 있는 거 말고 식물세포에 일단 액포를 써요, 쓰기는. 근데 하등한 동물세포에서도 나타나죠. 그 다음에 세포벽, 그치? 그 다음에 엽록체. 그래서 세포병, 엽록체는 좀 분명하기 때문에 얘네 둘을 이제 식물세포에만 있는 걸로 집어넣게 되죠. 자, 액포 같은 경우는 노폐물이 쌓이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나이가 많은 식물에서는 크게 발달된다 라고 했지. 그 다음에 세포벽 할 때 조금 정리할게. 세포벽은 뭐 전투가성 막이야. 전투가성 막이라는 얘기는 전부 다 통과. 왜? 죽은 세포니까. 그치? 얘랑 비교해서 봐야 될 게 세포막. 세포막은 전부 다 통과가 아니라 선택 통과. 그치? 살아있으니까. 반투과성 막? 아니, 선택 투과라고 치자.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엽록체 있고 그 다음에 동물세포에 있는 거 뭐 중심체도 하등한 애들한테 나타난다는데 일단 중심체를 이제 쓸 수 있겠네요. 중심체의 특성은 21페이지에 나와 있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를 만들어준다? 방추사를 만든다. 중심립이 모여서 중심체가 되지. 이렇게. 그지? 그림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동물식물로 나누고 물질이 만들어지고 분비되는 걸로 한번 나눠볼게. 여기 보면 핵, 얘가 핵이야. 핵 있고 이렇게 붙어있어. 핵에 딱.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릴 건데 자, 여기 있는 애가 얘가 핵이야. 핵 안에 유전 물질 정보가 있어. 그치? 그리고 이 조그만 애 이름이 리보솜. 리보솜이 붙어있는 이 소기관 뭐라 그랬지? 그치? 거친면 소포체. 왜 면이 거칠어? 리보솜이 붙어있으니까 거칠거칠하다. 거친면 소포체. 리보솜에서는요 주된 기능이 뭐였어요? 단백질 합성. 근데 아무렇게나 만들어? 아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야지. 정보 누구한테 있다고? 핵한테. 그러니까 핵이랑 붙어있는 거야. 그치?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해요. 그죠? 물론 거친면 소포체에 리보솜이 붙어있기 때문에 제시문 중에서 거친면 소포체를 가르치면서 단백질이 합성된다라고 얘기해도 맞는 답입니다.
되죠. 거친면 소포체는 그래서 리보솜 때문에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치? 얘랑 비교해서 하나 더 있지. 뭐 있어? 매끈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는 지질을 합성한다 라고 나와 있고, 거기 어디에 많아? 소장의 융털. 소장 있는데 많다 그래. 소장에서 왜 지질을 만들어? 보면 아까 글리세롤하고 이제 지방산하고 있는데, 얘 하나 떨어진 거, 얘를 모노글리세리드라 그러거든? 얘랑 지방산으로 소화가 분해를 하죠. 하고 분해를 해서 일단 안에 들어가면은 얘네를 다리를 다시 붙여서 사용해. 이걸 다시 붙이는 걸 어디서 한다? 소장에서 한다. 그래서 이걸 붙이는 역할, 지질합성을 매끈면 소포체에서 활발하게 해. 그러니까 매끈면 소포체라는 소기관은 어디에 많아? 소장의 세포에 많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소포체 가고, 얘는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름이 골지체. 골지체. 그 다음에 얘는 소낭이라고 하는데, 소낭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 신경계에서 했던 것처럼 앞에 신경세포가 있고 뒤에 신경세포가 있을 때 얘를 전달해주는 물질이 있었지. 여기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물질, 분비 소낭 또는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소낭,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특히 가수분해 효소, 물을 더해서 분해하는 효소를 가진 애를 리소좀이라고 해. 리소좀. 소낭의 일종이야. 자, 리소좀 가수분해 효소. 가수분해 효소를 지닌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대충 볼 수 있죠? 대충 어떻게 가니? 순서가 리보솜에서 단백질 만들어서 거친면 소포체에 가서 골지체에 가서 소낭을 통해서 가게 되겠죠. 얘는 이제 한번 쭉 이어본 거고, 이어지는 순서나 내용보다는 각 기관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좀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뭘로 정리할 거냐? 아까 처음에 뭐 동물세포에 있는 거, 식물세포에 있는 걸로 정리했고, 두 번째 물질의 합성과 분비에 대해서 정리했고, 그 다음 세 번째 정리하는 거는 동화이와, 그치? 동화이와 엽록체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있죠? 얘는 뭐? 동화작용, 얘는 이화작용. 다른 말로 에너지 대사라 그런댔지? 얘는 에너지 흡수, 얘는 에너지 방출. 그죠? 이렇게 기관을 나눌 수 있다. 그러면 분비에 대해서도 나눴고,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해서 나눴네요. 소기관들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기관의 기능 다음에 여기 책에 보면요, 20, 21페이지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좀 읽어서 각 세포의 특성들, 그 다음에 명칭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 막구조 되게 중요해. 이거는 막구조는 반드시 암기, 완전 중요, 꿀팁. 첫 번째, 이중막 구조. 이중막 구조를 갖는다. 얘는 핵미엽, 이렇게 외우면 돼. 핵미엽, 앞자 따서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두 번째, 단일막은 이중막하고 막 없음 빼면 다 단일막이야. 자, 막 없음. 막 없음은 인리중. 인리중이 뭐야? 인. 그치? 핵 안에 있는 인. 리보솜, 중심체, 얘네들. 그 다음 세 번째, 단일막은 이중막과 막없음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라고 정리하면 되죠. 이렇게 세 가지 막구조. 완전 꿀팁, 완전 중요. 여기서 핵미합은 또 뭐예요? 이중막뿐만 아니라 유전물질도 가지고 있어요. 얘네 왜 유전물질 갖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이제 생2에 나오는 내용이고, 얘네들은 그냥 유전물질을 다 가지고 있구나 하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물질들 정리 끝났고, 그 다음에 생물의 구성 단계 가자. 구성 단계. 생물체의 구성 단계.
자, 식물 먼저 갈게요. 식물 단계. 식물 제일 먼저 뭐로 돼 있어? 세포, 그 다음 조직, 그치? 조직 다음에 조직계, 기관, 개체. 개체가 뭐야? 한 마리 한 마리, 생명체 하나하나. 자,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이거는 옛날부터 나와서 다들 잘 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틀려. 기역, 니은, 디귿 보기 보면서. 어디서 틀리냐? 조직 부분에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 조직 부분을 구분해서 좀 잘 외워주셔야 돼요. 무슨 조직? 무슨 조직? 자, 조직의 두 가지. 첫 번째, 더 이상 분열을 하는 조직, 분열 조직. 위아래로 분열을 해요. 생장점. 그래서 길이생장이라고 하고, 또 옆으로도 늘어나지? 옆으로도 형성층. 얘는 부피생장. 그지? 그 다음에 영구조직. 얘는 이제 분열을 안 하는 거야. 얘네들은. 여기서 보면 얘 종류가 4개거든? 얘 종류를 갖다가 잘 외워야 돼. 자, 뭐냐? 유통기한을 표시하자. 유통기한을 표시하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무슨 종류가 있고 얘가 어디에 속하는지 각각의 얘가 속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외우는 게 포인트야. 이 파트는. 자, 유조직, 통도조직, 표피조직, 기계조직이 있고, 유조직은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는 애들, 엽록체 있는 애들. 그 다음 통도조직, 길도자야. 그지? 그러면은 뭐 있니? 물관, 체관, 뭐 이런 것들. 물관은 어떻게 돼요? 여기 중심이 있으면 형성층을 중심으로, 그지? 안쪽에 있는 게 물관이지. 안쪽이 물관, 바깥쪽이 체관, 그지? 그럼 식물 전체로 봤을 때는 잎에서 만들어지잖아, 양분이, 그지? 체관은 아래, 체관. 물관은 밑에서 흡수하니까 위로, 물관. 이렇게 나눠지죠. 자, 통도조직 됐고, 그 다음에 표피조직, 껍데기 얘기하는 거야. 껍데기, 표피, 어디? 자, 뒷면을 잠깐 볼게. 잎의 뒷면을 보면 표피조직이 있는데, 표피세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잎이 기체가 드나드는 구멍, 뭐라고 배웠어? 기공. 기공은 기관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포 2개가 만든 구멍을 얘기해. 자, 이 세포 2개가 만든 구멍, 세포 2개가 이름이 뭐냐? 공변세포.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건, 자, 표피 조직에 있는 세포들은 전부 다 엽록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데, 누구? 공변세포만 광합성이 일어난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얘네. 그지? 그러면 엽록체 있지. 뭐 만들어? 포도당 생기지. 포도당 생기면 고농도야, 저농도야. 그지? 고농도. 밖에가 저농도. 저에서 고로 뭐가 들어와? 물이 들어와. 그럼 뽕뽕해지면서 기공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 원리 때문에 공변세포에만 뭐가 있다? 엽록체가 있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표피 조직 했고, 기계 조직 나오고, 얘네들은 책을 보시면 23페이지 울타리 조직은 유조직에 속하고, 그지? 물관은 통도 조직에 속하고, 얘를 표시를 해서 어느 조직에 속하는지 정리해서 반드시 암기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조직에서 모이면 조직계 책 보고 할게. 조직계 3가지 나온다. 표피 조직계, 그지? 그 다음에 관다발 조직계 빼고는 전부 다 기본 조직계로 넘어가. 그 다음 기관에서 자, 생식, 즉 새끼 낳는 것 빼고는, 그지? 유전자 남기는 게 생식기관, 그거 빼고는 싹 다 영양기관이라고 정리를 했네. 뿌리, 줄기, 잎 전부 다 영양기관.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세포 한번 가봅시다. 동물세포. 지금 이걸 한 번에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끊어서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또 멈췄다가 계속 듣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동물세포. 세포가 아니라 동물. 자, 동물 첫 번째 마찬가지 세포. 그치?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자, 순서는 다들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순서 보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조직에서 되게 많이 깨져. 조직 부분에 누가 어느 조직에 속하는지, 이게 조직인지 기관인지 구분하는 거, 그거 얘들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고 잘 암기하세요. 자, 세포, 그 다음에 조직, 같은 세포의 모임들, 같은 기능하는 세포의 모임들이죠. 조직에서는 뭐라고 외우냐? 네 가지를 꼭 외워야 돼. 이거 못 외워서 구분을 못해서 많이 틀리더라고, 문제를. 네 가지. 뭐라고 할 거냐면, 회사에 다니다가 무단으로 결근을 했어. 무단으로 결근을 하면 어떻게 돼? 신상에 좋지 않아. 그치? 그래서 뭐라고? 결근 신상. 말이 좀 어거지같이. 결근 신상. 결근하면 네 신상에 좋지 않다. 이렇게. 자, 결은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상피 조직 해서 네 가지 조직. 결합 조직에서는요, 얘 되게 특히 많이 헷갈린다. 얘 지탱을 하거나, 그럼 뼈, 그치? 아니면 공간과 공간을 채우거나, 채우는 거, 뭐 혈액, 림프 이런 것들. 여기서 혈액 많이 틀리는 것 같아. 혈액. 근데 비교해서 볼게. 혈관 하면은 기관이야. 혈관은 어떤 기관이야? 지금 순환을 하는 어떤 기관이지, 그치? 혈액. 자, 그 다음에 근육에는 또 뭐 있어요? 우리 뼈에 붙어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들, 그치? 골격근, 그 다음 심장에 붙어 있는 거 심장근, 그 다음 내장에 있는 거 내장근이라고 있고, 거기 그림에 보면은 내용이 써 있을 거야. 뭐라고 써 있냐면 민문이근, 가로문이근, 수의근, 불수의근. 수의다, 불수의다는 정리했었죠? 신경에 나왔었어. 그지? 뭐야?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수의근, 안 되면 불수의근. 그 다음에 무늬가 뭔가 붙어 있으면은 가로문이근, 아무것도 없으면 민문이근. 내장은 무늬가 없잖아. 그치? 민문이근. 자, 그 다음 신경에서는 우리 생각하는 대로 감각신경, 뭐 운동신경 이런 거 있고, 연합신경의 밑줄을 그으시고, 연합신경이다 그러면은 뇌하고 척수 들어가. 뇌와 척수. 그치? 그 다음에 상피조직, 우리 몸의 껍데기, 그치? 피부를 비롯해서 망막, 그치? 아니면은 소장의 껍데기, 소장의 상피 이런 것들 싹 다 무슨 조직? 상피 조직에 속한다. 책을 보고 22쪽, 23쪽은 무조건 얘를 갖다가 어느 곳에 속하는지 반드시 정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거. 원핵세포, 진핵세포 정리하고 생명현상의 특성 한번 훑어주고 이제 끝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봅시다. 원핵세포, 진핵세포요. 원핵세포, 진핵세포. 원핵세포, 진핵세포. 자, 원핵세포는 일단 좀 조그맣게 그려. 그 다음에 진핵세포는 좀 크게 그려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원핵세포라고 하면은 생명체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가장 하등한 그런 생명체라고 생각하면 돼. 물에 있는 생물이 있다고 치자. 물에 사는 생물. 그럼 물이 난지 내가 물인지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와 외부를 구분짓는 막, 세포막. 일단 둘 다 세포막은 가지고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숨쉬고 어떻게 양분을 얻고 어떻게 생겼어? 정보가 있어야지. 정보, 핵산. 얘도 핵산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정보만 있으면 뭐해? 이 정보, 도면을 가지고 실제 물건을 만들어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만드는 공장, 단백질 공장, 리보솜. 얘도 리보솜은 가지고 있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야. 원핵세포는 그래서 세포막, 핵산, 리보솜 이렇게 가지고 있어. 원핵세포에서는 세균이 대표적인 애야. 뭐 결핵, 폐렴 이런 것들 뒤에 이제 항원항체 반응의 얘랑 연관지어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세균. 그 다음에 진핵세포. 진핵세포는 핵산이 너무 중요한 물질이니까 얘는 얘보다 좀 진화된 형태지. 일단 핵산을 맡고 있는 막, 핵을 가지고 있고, 그치? 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기관이 있어. 꾸불꾸불.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이게 식물세포라면 엽록체. 이런 애들이 있겠죠. 얘네들이 묶어서 소기관인데 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막성 소기관이라고 합니다. 막성 소기관. 그러니까 얘는 리보솜도 소기관은 소기관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막이 없어. 그래서 진핵세포는 뭐를 가지고 있어? 막을 가지고 있는 소기관을 가지고 있는 거고, 더하기 유전물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핵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 옛날에는 원핵하고 진핵의 차이만 좀 강조를 했는데요. 차이점이 뭐야? 그러니까 막성 소기관과 핵이 있으면 진핵, 없으면 원핵. 그치? 이거를 지금 구분을 해주는 이유는 뒤에 가서 각 생명체 얘가 나오는데 얘네가 리보솜이 있는지 뭐 막이 있는지 핵이 있는지 이거 구분할 때 헷갈리지 말라고 선생님이 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보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차이는 핵과 막성 소기관이고, 그 다음에 공통점 얘기해라. 그럼 뭐야? 공통점. 세포막, 핵산, 리보솜, 얘네들이 이제 공통점이 되겠죠. 24페이지 위에 잘 정리해서 쓰시면 되고요. 드디어 마지막. 유전 전까지 정리를 일단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유전 전까지 생명현상의 특성 갑니다. 생명현상의 특성. 지금 얘기할 얘기들은 생명체면 다 누구나 이 조건을 만족한다가 아니라 생명체라고 볼 수 있는 애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게 생명현상의 특성이에요. 첫 번째, 세포로 되어 있다. 방금 원핵세포, 진핵세포 했죠. 세포막 구조다. 얘는 뭐랑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나오니? 일단은 뭐 고드름. 고드름은 왜 자라나는데 생물체가 아닌가요? 왜? 세포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 바이러스는 뭘로 되어 있어? 세포가 아니라 그냥 단백질 결정체라는 표현을 쓰죠. 결정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세포 구조가 아니지. 그치? 뭐 이런 애들. 아니면 석순. 그치? 석순 뭔지 알죠? 석회동굴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애들. 얘네들은 다 뭐야? 세포 구조가 아닌 애들. 그래서 생명체라고 보지 않는 애들.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 대사 이것 좀 잘 정리해놔. 두고두고 나오니까 두 가지가 있어. 물질 대사에 동화 작용이 있고 이화 작용이 있고 두 가지 작용이 있는데, 동화 작용의 원래 개념, 동화라는 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자. 그리고 과학자들이 약속한 거야. 이거는 저분자가 고분자로 바뀐다.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데, 저분자 그럼 뭐야? 조그만 게 커지는 거 모여서 아까 탈수축합 했죠? 그런 애들. 이때 뭐가? 에너지가 흡수된다. 이게 동화야. 그러면 물질 대사는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에너지 대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에너지 대사. 자, 저분자가 고분자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게 동화작용의 정인데 우리가 많이 틀리는 것.
광합성이 이제 대표적으로 동화작용이라고 막 배워. 그치? 얘 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 이런 거 가지고 뭐 만들어? 포도당. 그치? 저분자를 고분자로 만들잖아. 그치? 이때 에너지 흡수되고. 근데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가 얘는 무기물, 얘는 유기물. 그치? 그래서 함정으로 나오는 보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합성 그러면 이제 하도 무기물, 유기물 생각을 하니까 동화 얘기했을 때 무기물, 유기물이라고 같은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제시문에 이런 거 있었어. 동화작용이란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 맞다고 많은 친구들이 썼거든? 근데 실제는 무기물이 유기물 바뀌는 게 동화는 아니야. 동화작용의 정의는 저분자가 고분자로 바뀌는 걸 얘기했어. 크기로 얘기한 거란 말이야. 얘가 무기물이냐 유기물이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럼 아닌 얘도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하나 볼까? 자, 아미노산 아까 했죠? 아미노산 쫑쫑쫑 붙어서 뭐 만든다고? 그렇지, 단백질 만들었단 말이야. 아미노산 뭐야? 유기물. 단백질 뭐야? 유기물. 자, 유기물이 유기물 됐네. 근데 얘는 조그맣지, 저분자지. 얘는 크지, 에너지 흡수하지. 그지? 뭐야? 통화란 말이야. 그럼 뭐가 문제니? 무기물, 유기물 말 자체가 나오는 거는 다 동화 이화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무조건 그냥 저분자가 고분자 된다. 조그만 게 커진다. 근데 에너지 들어갔다. 그러면은 동화 작용인 거야. 예를 들어서 ADP가 인산이랑 붙으면 뭐니? ATP지. 그지? 작은 것들이 큰 게 됐지. 이때 뭐 들어가? 에너지 들어가잖아. 그지? 그럼 이건 뭐야? 동화야. 헐, ATP 만드는 게 동화인가요? 호흡은 이화 아니었나요? 볼게요. 자, 호흡의 정의를 갖다 뭐라 그랬어? 호흡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로 만들고 에너지가 아니지, ATP를 합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흡의 의미를 큰 의미로 보면 유기물이 무기물이 돼. 유기물이 무기물. 아, 미안합니다. 유기물이 무기물로 쪼개지면서 쪼개져. 분해되면서 ATP를 합성하는 거래. 그럼 큰 게 작은 걸로 분해가 되니까 호흡 자체의 큰 의미에서는 뭐야? 이화작용이잖아. 그지? 근데 이 안에서 뭐를 만들어? ATP를 합성한다 그랬어. ATP를 합성. 이걸 미시적으로 이 부분만 봤을 때는 ADP가 인산이랑 붙어서 ATP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치? 요 ATP가 만들어지는 작은 과정,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분명히 동화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호흡은 무조건 뭐야? 이화야, 이렇게 암기하실 게 아니라 문장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호흡이 전체적인 의미는 뭐라고? 유기물이 무기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 나온다 그러잖아. 맞잖아. 호흡 의미는 이화가 맞아. 근데 호흡에서 그 중에서 ATP를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돼? 동화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서 뺀 에너지를 요거 만드는데 이제 쓴 거지. 자, 얘 조심해서 보시고, 그 다음 이화 과정 반대로 갑니다. 고분자가 저분자로 가. 그치? 이번에 뭐 하겠니? 에너지 방출. 그치? 그 다음에 얘로는 방금 얘기한 거. 뭐? 호흡. 자, 얘를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걸 볼게요. 어떻게 표현하냐? 자, 쫑쫑쫑쫑 조그만 애들이 있었어. 화살표 가서 쭉 이었다. 그치? 그러면 쫑쫑쫑쫑 저분자가 쫙 이어서 뭐 됐어? 고분자 됐지? 그러면 얘도 이 그림만 보고도 동화랑 관련 있구나. 연관시킬 수 있어야지. 자, 마찬가지. 큰 고분자가 화살표하고 따로 찢어졌어. 그럼 얘도 뭐야? 이화. 그림 보고 이화라는 거 연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얹을게.
우리는 과학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항상 뭐 해? 그래프 그려, 그래프. 그치? 자,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Y가 에너지예요. 시작, 끝. 이렇게 갈 거야. 그치? 시작이 뭐니? 반응물. 끝이 생성물. 반응물이 50밖에 없었는데 생성물이 100이 됐다. 50이 어디서? 외부에서 들어온 거야. 그치? 그래서 에너지 흡수. 그럼 이 그래프는 뭘 나타냅니까? 동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 처음에 100이었는데 반응물, 나중에 20이 됐단다. 생성물. 80에 해당하는 거 어디 갔냐? 밖으로 나갔다. 에너지 방출. 그치? 이 그래프는 뭐 나타내는 거야? 이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야. 자, 물질 대사에서 동화작용, 이화작용 되게 중요하고요. 각 예에서 적용시키는 게 많으니까 표현하는 방법들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기물, 유기물의 개념이 아닌 거에 좀 유념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되게 간단하죠. 거의 다 왔다. 자, 세 번째 특징. 세 번째. 자극에 반응하고. 그치? 자극에 반응하고 항상성 얘기하나요? 항상성을 유지한다. 자극에 반응한다. 쉽게 얘기할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은 거야. 뒤에 있는 애가 퍽 쳤어. 그럼 너 어떻게 해? 같이 퍽 치거나 아니면 욕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뭐 돌아보거나. 그치? 그래서 그게 자극의 반응. 빛을 지렁이에 비쳤어. 지렁이는 빛이 너무 싫어. 막 도망가지. 이런 게 자극의 반응. 그 다음 항상성. 항상성은 몸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항상성이 깨지면 이제 우리 몸이 병이 나가게 되는 거지. 뭐 있니? 이거에는 일단은 혈당량 몇 프로? 0.1%. 그 다음에 체온 36.5도. 그치?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어떤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알카리가 몸에 잘 만든다 그러죠? 알카리는 물에 잘 녹는 염기를 얘기를 해. 우리 몸은 약염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성 갑니다. 네 번째 특성. 네 번째 뭐였니? 발생과 생장. 발생과 생장의 차이가 뭐야? 발생과 생장. 많이 들어봤는데 구분을 잘 못해. 그치? 발생. 그러면은 뭐? 간단히 얘기해서 엄마 뱃속에서 있어. 그럼 발생. 엄마 뱃속에서 뭐 하는데? 기관 생기잖아. 손가락 생기고 머리카락 생기고, 머리카락 안 생기나? 머리카락 생기고 발가락 생기고 다리 생기고, 그지? 어쨌든 기관이 형성되는 게 발생. 생장은 뭐야? 이미 있는 게 자라나는 것. 키가 큰다, 몸무게가 는다, 이런 것들 발생, 생장. 그죠? 생명체라면 하죠. 다섯 번째, 생식과 유전. 생식과 유전. 생식 뭐야? 생으로 먹는 거야? 아니야. 새끼 낳는 거, 그치? 우리의 유전자를, 염색체를 남기는 거, 그죠? 그 다음 유전은 뭐야? 엄마를 닮았네, 아빠를 닮았네, 닮은 거, 그죠? 유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적응과 진화. 요거는 조금 예를 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보면 돼. 적응은 선생님이 만약에 남극에 갔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중에 이제 남극에 가는 건데, 남극에 갔더니 너무 춥잖아. 근데 내가 너무 적응력이 뛰어난 생명체였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남극에 갔더니 너무 추워서 내 몸에 털이 부숭부숭 나기 시작을 한 거야, 설에. 막 털이 나고, 그 다음에 피하 지방이 대빵 두꺼워져서 막 살이 찌기 시작을 했어. 그럼 뭐야? 그건 적응이야, 적응. 그치? 왜? 환경이 바꾸니까 내 몸이 변했지. 적응이라고. 근데 내가 그런 서린처럼 막 됐는데,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네? 근데 그 애가 어떻게 생겼어? 막 털이 나고, 피둥피둥 살이 쪄서 피하 지방이 두꺼워지고 막 특이하게 된 거야. 그럼 뭐야? 그거는 진화야. 즉, 유전자가 포함이 돼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게 되면 이게 진화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보면은 6가지까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페이지에 있는 거, 바이러스, 뭐 프라이온, 얘네들 특성들, 요것들은 좀 정리를 해서 표를 채워서 선생님한테 꼭 검사를 받도록 하시고요. 바이러스는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러스하고 프라이온만 정리를 해줄게. 바이러스하고 프라이온.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얘는 생긴 거는 겉에는 단백질 결정체, 속에는 핵산. 그래서 핵산과 단백질 결정체로만 되어 있어. 핵산이니까 DNA에 있는 놈도 있고 RNA에 있는 놈도 있고 핵은 없다. 그래서 얘는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생물적 특성은 뭘 얘기하냐? 일단은 유전물질이 있네요. 핵산이 있고 책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핵산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생물적 특성, 돌연변이를 잘 일으켜. 이거 생각하면 돼. 자, 숙주가 자꾸 바이러스를 내쫓으려고 할 거 아니니, 그치? 되게 들어와 있는 거 싫으니까 내쫓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한테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숙주에. 그치? 잘 붙어 있기 위해서 자꾸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돌연변이 얘를 독감. 독감 같은 경우 한번 기억세포 맞으면 된다고 우린 배웠잖아. 근데 매년 맞아, 독감 주사. 왜 그래? 매년 돌연변이가 굉장히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돌연변이. 자, 생물적 특성은요, 이거 말고도 뭐 물질대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안 하는 건 아니야. 하기는 하는데, 어디 안에서? 그렇지. 숙주 안에서 생물적 특성을 나타낸다는 거. 그 다음 비생물적 특성은 일단 첫 번째 단백질 결정체. 뭐야? 세포 구조가 아니다. 그죠? 세포 구조가 아니다. 그거 말고도 자체에 효소가 없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 되죠. 바이러스는 뭐 잘 알고 있으니까 책에 나온 대로 잘 정리하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프라이온 갑시다. 프라이온은 얘는 단백질로만 되어 있어. 단백질 특성이. 단백질이면은 열하고 pH에 약해야 되는데 얘는 열과 pH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광우병이라든지 막 이런 건데 표현이 좀 무서운데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펑펑 뚫린다 그래.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신경세포들이 이제 다른 이제 정상적인 세포들이 있는데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근데 프라이온이라는 애가 오면은 이렇게 생긴 애야. 단백질 구조가 약간 변형되네. 그럼 옆에 있는 애도 같이 이렇게 변성을 시키는 거야. 드문드문. 그럼 어떻게 돼? 원래 빽빽빽빽하게 일정한 어떤 세포적 구조, 뇌니까 세포적 구조를 가지고 일정하게 있을 텐데 그 사이에서 변형을 시켜버리니까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뇌에 스펀지에 구멍이 나듯이 생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여기서는 여러분 기억하실 게 프라이온은 일단은 세포 구조가 아닙니다. 세포 구조 아니고 단백질로만 되어 있지만 얘네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리고 그럼 얘를 왜 여기다 집어넣냐? 다 대신 증식은 해. 증식. 그지? 옆에 있는 애 변형 같이 변형시켜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프라이온도 증식하는 거. 그거까지 정리를 하면 되죠. 방금 얘기한 생명현상의 특성들 쫙 보면은 그 중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 하나, 뭐라 그랬지? 개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나의 염색체. 어떻게 보면 모든 생물이 사는 이유? 염색체를 하나 남기기 위해서 염색체를 남기는 그 근거들, 그러기 위한 현상들을 나눠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나눠서 정리하고 일단 오늘 정리를 마무리를 할게요. 첫 번째 개체 유지 현상에서는 뭐 있었지? 세포로 되어 있다. 세포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물질 대사라든지 여러 가지의 기본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체 유지 현상의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고, 개체 유지 현상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물질 대사하는 거 당연히 나 먹고 사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 자극과 발생, 발생과 생장, 네 가지까지는 다 뭐 내가 잘 지내려고 개체 유지 현상.
그 다음에 나머지 생식과 유전을 한다. 또 뭐 있었니? 적응과 진화를 한다. 진화, 유전 이런 것들은 다 뭐야? 그치? 나의 종족, 즉 종족유지 현상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좀 빠르게나마 현장 강의처럼 수업처럼 이거를 되게 자세히는 다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다 잡아서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해서 특히 그 빈칸 채우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있지? 본교재 선생님이 그 판서하라고 해놓은 거 그거 중심으로 잘 보고 그걸 가지고 한번 선생님한테 와서 검사를 받고 문제를 풀고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다행인 건 아직 유전 전 파트, 그치? 앞부분 파트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선생님 이거 찍어놓은 것만 봐도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안 멈추고 하신 네, 거죠? 계속했어요. 그러면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해서 뭐 블로그에 올려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